자, 원의 방정식 이제 메인 유형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지. 저기는 맞죠? 조금 빨리 가도 이해해줘 얘들아. 조금 빨리 가도 최대한 종류별로 대생하는 게 목적이고 피드백은 문제 풀면서 피드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알겠죠? 조금 이해 안 되면 영상도 한번 들어주고 알겠지? 그게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데 이점이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실제 문제 풀면서 틀리면서 내용 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퍽퍽할 거야. 엄청 퍽퍽할 겁니다. 쌤이 다문화 프린터물 줬잖아. 저 정도만 풀 줄 알아도 시험 맞아 있어. 시험 충분히 맞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면 뭐 더 좋겠지만 저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2학기 기말고사 준비 안 하고 그냥 평면좌표, 직선 방정식, 원방, 도형의 이동, 집합만 무한 반복시켜서 중간고사 점수를 겁나 따먹는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는 진도를 방학 때 안 나갔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그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네 중간고사 아직 안 쳤지만 평균 점수가 겁나 낮을 거야. 아무리 학교쌤이 쉽게 내도 원방이랑 직방 들어가면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럼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기말고사 때 대충 쳐도 1등급 나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요번 시험 범위거든. 그래서 좀 진도 나가면서 고민을 할 거야. 이거 프린트물 좀 더 놀릴까 말까 고민을 할 거고, 아니면 진도 나가더라도 뒷부분 숙제 안 내주고 앞부분만 숙제 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는 상황으로는 앞에 거 돌리는 게 나아. 오케이. 이해도가 그 정도야 현재는. 쌤이 보기에는. 자, 바로 시작할게. 개형. 자, 일단 개형 및 작성 들어갈 건데요. 작성 및 작성. 자, 일단 그냥 통상적인 요런 세 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원위의 세 점이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점과 사이 거리 공식 쓸 수도 있고, 알겠지? 수직 이등분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방을 이용할 수도 있어. 외심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토탈적으로 우리는 융합해서 풀어야 돼. 뭐를? 평면좌표, 직선, 원을 융합해서 이걸로 외심을 잡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인 거지. 알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외심 찾을 겁니다. 그 세 점은 1,0 그리고 5,0 그리고 한 0,7 뭐 이 정도. 이 세 점을 지나는 뭐를 찾고 싶으냐? 직선, 이제 외심을 찾고 싶어. 외심. 오케이. 자, 외심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땡긴다거나 아니면 수직 이등분선만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섞어 쓰면 돼. 무슨 말이냐? 원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요렇게. 됐지? 그러면 얘가 x좌표가 1이고 얘 x좌표가 5기 때문에 요거는 x좌표가 뭐인 라인이야? 3인 라인이지. 맞지? 즉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도 3,k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땡겨도 되고, 이렇게 두 개 같다고 땡겨도 되고요. 오케이? 땡겨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겠니? 요거의 수직이 등분선이 얘를 지난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원만 만들어서 문제 푸셔도 되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나라면 그냥 점과 사이 거리 공식 한번 땡기고 끝낼 거야.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뭐냐? 외심 만들 때 점과 사이 거리 공식 3번 땡겼더니 너네 계산 실수 많이 생겼지? 맞지? 그러면 계산 실수를 안 하게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산 실수를 하는 그 가시덤굴을 안 들어가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죠? 실전에서 외심 구하는데 외심 좌표가 분수였다고 생각해봐. 다문항이 분명히 분수였던 문항이 있었을 겁니다. 틀린 친구. 그거 한번 풀었는데 틀려봤다. 에이, 있잖아. 분명히 틀린 친구 많았었어. 틀린 친구 많았었는데 그런 거 피하고 싶으면은 어떨 때 이런 걸 쓰면 되느냐? X 좌표가 같다거나 Y 좌표가 같다는 이런 특이적인 점이 있으면 특수한 점이 보이잖아? 요렇게 특수한 점이 보이면은 뭐를 쓴다? 수직 이등분선을 쓴다. 이해되니? 수직 이등분선을 쓴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좌표를 쉽게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직 이등분선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돼. 수직 이등분선으로 마무리해도 돼. 요렇게. 그러면 중점 2분의 1, 2분의 7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가 마7이니까 기울기가 7분의 1인 직선을 만들면 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대입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다 오고 싶으면 직방도 괜찮습니다. 다음 자, 개념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어제 요거 다들 했죠? 자, 요거 리딩용이라고 했습니다. 원의 양끝 지점을 가르쳐주는 수식이고요. 원의 양끝 지점이 1,1 그리고 또 뭐다? 3,5가 원의 양끝 지점이다. 원의 양끝 지점이기 때문에 AB가 뭐라고 볼 수 있니? 지름이라고 볼 수 있어. 됐지? 하지만 얘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중심좌표를 어떻게 볼 수도 있니? 1,5랑 3,1의 중점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맞지? 읽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요거랑 근데 얘랑은 달라. 뭐랑 다르냐면 A가 1,1이고 B가 3,5인데 P라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PA랑 PB랑 수직이다. 이 말이랑 요 말이랑 얼핏 보면 관계식은 똑같지만 다른 내용이라고 했어요. 왜냐? 이 친구가 수직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은 x-1에 y-1 곱하기 x-3에 y-5가 -1 해서 분모 넘겨서 이항하면 식은 똑같거든. 분명히 식은 똑같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원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얘는 뭐가 문제였지? 원의 양끝 지점이 열려있어요. 이 친구는. 알겠니? 원의 양끝 지점이 열려있어. 얘가 원이면은 얘는 똑같은 원이더라도 양끝 지점이 열려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P가 원이다 하면 틀린 목입니다. 알겠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럼 뭐라고 적어야 맞는 말이냐? 원의 일부분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음 자, PA 대 PB는 1대2다. 요거 자치 부분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자, 요것도 원방 작성할 때 자주 쓰이는 부분이고, 우리 무슨 원이라고 불렀었느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렀어. 자, 일단 AB 좌표 따리 좀 던져줄게.
됐죠? 자, 요거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 뭐다? 아폴로니우스 원. 거리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A, B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분공식, 외분공식 쓰셔도 되고, 보통은 수직선상에 얘가 1이고 4기 때문에 2대1 내분점 잡을 때는 2개 더해서 3등분, 2개 더한 등분, 내분점은 2개 더한 등분, 외분점은 2개 뺀 등분, 2 빼기 1 하면 1이지, 한 등분. 이렇게 외분점은 뺀 등분, 내분점은 더한 등분 합니다. 해서 내분점은 3등분 한 다음에 A부터 한 칸, B부터 두 칸, A부터 한 칸, B부터 두 칸. 얘가 내분점이 되고요. 내분점 체킹. 다음 외분점은 1대2가 되는데 빼면은 1이었지. 본인이 한 칸이란 소리야. 외분점은 파란색으로 나타낼게. 본인이 한 칸 단위야. 그러면 본인 한 칸 단위를 조금 넓게 이렇게 간격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두 칸, 한 칸, 두 칸. 요 분기점이 외분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얘가 1이고 4니까 3만큼 더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되는 거 이해됩니까? 됐죠? 해서 얘가 원의 양끝 지점이라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지름이 얼마인 거 확인됩니까? 4인 거 확인되죠? 4인 거 확인되고 중심좌표는 뭐가 됩니까? 0,0이라는 거 확인되죠? 맞지? 주의하세요. 중심좌표랑 A랑 다릅니다. 아폴로니우스 원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림을 찌글찌글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경우로 많이 오해하고 풉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도형 파트 풀 때 패드로 예쁘게 드래그해서 원 만들고 그거 필기할 때는 쓰는데 문제 풀 때 쓰시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종이에 풀어야 돼, 도형 파트는. 알겠죠? 패드에 의존하시면 진짜 나중에 피 흘린다. 알겠죠? 패드에서 알아서 교점 맞춰주고 알아서 각도가 생기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컴퓨터가 푸는 거지 네가 푸는 게 아니란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 크게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PB 길이의 최대 최소. 오케이? 또는 PA 길이의 최대 최소. 요런 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PB 길이의 최대 최소는 P가 요런 데 살거든요. 당연히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P는 어디에 와야 되겠니? 여기 있어야 되겠지. 최소가 얼마인 거 확인돼? 2죠? 근데 실제는 중심까지 거리의 빼기 반지름. 그래서 얘는 최소는 D 빼기 반지름이 되고요. 최대는 D 플러스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실제 계산하면은 4 빼기 2, 4 플러스 2, 6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PA의 최대 최소는 A가 원 내부에 있다 얘들아. 원 내부에 있을 때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1, 3 되겠네. 이건 기하적으로 판가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2번 갑니다. 요번엔 PB 길이가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바꿔봅니다. 자, 기억하세요. 선분 길이가 자연수다, 면적이 자연수다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라는 말이다. 이해되니? 자, 다시 얘기하면 PB 선분 길이가 자연수라는 말은 PB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는 소리야. 같은 말이야. 자, 일단 문제 원론을 살려주면은 PB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보통 P의 개수 물어봅니다. 알겠니?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였어? 2였지. 그러면 선분 길이가 2가 되게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P점 좌표가. 그러면 길이가 3이 되게 하는 거는 몇 개 있겠니? 보통 이렇게 3이 되게 하는 거 한 2개 있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6이잖아. 그러면 길이가 3이 되는 건 2개 나오고 길이가 4가 되는 것도 2개 나올 거고 5가 되는 것도 2개 나올 거고 6이 되는 건 하나 나올 거고. 이해되지?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PB 선분 길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점의 개수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를 잡아놓고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몇 개씩 존재한다? 2개씩 존재한다로 표기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야.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다 하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란 소리야. 어찌됐든 간에. 됐죠? 다음 마지막 각 PBA의 최대값. 자, 각 PBA의 최대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 자, P가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여기가 내분점이었고 A였고 O였고 외분점이었고 여기에 B가 있었다. 요 각이 최대가 되고 싶다는 거야. 자, 요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 때냐? P가 접선일 때다. 오케이, P가 접선일 때다. 됐죠? 그러면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2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토탈 길이가 4입니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하네? 특수각이네요. 그러면은 몇 도란 소리야? 30도란 소리지. 됐습니까? 자, 아폴로니우스 1 시험 출제 비율이 그래도 한 20-30%는 됩니다. 여기 학교 4종 세트 있으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학교생이 분명히 생각을 해. 아, 우리 애들은 이걸 다 맞출 거야 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사셔. 보통 학교생들은 그래. 알겠지?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소수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물어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기에는 문제가 섭섭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뭐 물어보느냐? 최대가 되게 하는 P점 위치.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이 최대가 될 때 P 좌표점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걸 물어본다. 그러면은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숫자 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높이를 잡는 거야. 이해돼?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높이 잡아서 원방에 넣으면 좌표점이 끝. 알겠지? 근데 원방 넣기 싫다 하면은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 번 더 돌려주셔도 되고요. 또 PB 최대 최소가 아니고 삼각형 PAB 넓이 최대 최소로 들어가면은 삼각형 PAB 넓이 최대 최소로 들어가면은 P가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니? 중심 머리 위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됐죠? 즉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는 P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중심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팁을 줄게. 자, 1번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땐 P는 원의 중심 머리 위에 있으면 돼.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돼. 그리고 각의 최대 최소일 때는 B가 만약에 1대2가 유지가 된다면 A 위에 있다. A 위에 있다. A 위에 있어. 언제일 때만? B가 2대1일 때나 1대2일 때나 2대1이면은 A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 맞죠? 객관식이면 많이 단축됩니다. 자, 선생님 각은 최대 최소 물어볼 때 1대2가 아니라 1대3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수각이 안 나와. 그래서 보통 각의 최대 최소 문제는 1대2가 보통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특수각을 생성하는 각도가 몇 개 없어요. 이 B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3번은 기억해 놓자. 각이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위치는 뭐다? A 머리 위에 있다. 알겠죠? 넓이는 중심 머리 위에 있을 때다. 다음
개형 다음 섹션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우리 당분 좀 먹어볼까? 얘들아, 알아서 수업 시작하면 들어갔대. 얘들아, 내가 항상 나눠줘도 이제 다 떨어지면 선생님 바로 입질하거든. 아, 너 안 먹지? 맞지? 항상 저도 안 먹더라고. 오, 풀고 있지? 주기적으로 풀어놓지. 얘는 이제 풀까지 쓸 수 있겠다. 자, 개형 들어갈게. 자, 우리가 개형이라고 하면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데리고 와볼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1사분면 기준으로 졸라 많이 그려볼게. 알겠죠? 요렇게 1사분면 기준으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 자,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어. 느낀 점. 이 뭐냐? 얘네들의 원의 중심을 찍어보시면요. 어디에 있니? Y는 X 위에 있어요. 즉,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알겠죠? 됐죠? 이 얘기 하나 있고요. 둘째 잘 안 따져? 가위 줄까? 자, 둘째는 뭐냐면 특정 점을 지나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한 개가 아니야. 특정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냐? 두 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얘기. 자, 변별력 문항 치고는 내신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 일단 첫 번째 거. 얘들아 힘들지? 힘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뿐이야. 쌤은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 자, 이런 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위에 있다. 자, 일단 얘는 중심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중심이 여기에도 있고 중심이 여기에도 있어 이 말인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중심은 얘랑 얘의 교점에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됩니까?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 자, 이 친구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지? 그럼 교점이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맞지? 네 개 보이기 때문에 원이 몇 개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개 만들어집니다. 즉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원은 얘랑 요거의 교점이다. 알겠지? 그러면 연립하면 교점 좌표가 뜨겠지?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얘가 2가 아니라 플러스 K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위아래 움직이겠지. 맞죠? 위아래 움직이겠지. 그래 놓고 조건 하나 던지는 거야. 이런 원이 3개 있어 라고 던지는 거야. 이런 원이 3개 있어. 그때 K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때야 되겠니? 이 2차 함수랑 Y는 풀마 X랑 교점이 3개가 되게끔 그려야 돼. 그러려면 이 빨간색 그림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위로 살짝만 올라가주면 참 좋겠다, 그지? 위로 살짝만 올라가서 어떻게 바래야 돼? 접하길 바래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살짝 올라가서 접하게 그려주시면은, 접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셋. 이해됩니까? 그럼 원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런 식이 이제 변별력 문항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학교생이 여기서 이제 막 힘을 더 주고 싶어. 그러면, 그래, 이 3개 원의 넓이 합 구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소수령 문항 되는 겁니다. 이 소수령 문항 만드는 게 보통 학교생들이 이렇게 다단계로 물어보고 싶은 걸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음 시리즈 갈게. 자, 다음 시리즈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4,5를 지난데, 자,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이 친구도 출제율이 괜찮습니다. 한 10%대는데요. 자, H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4,5를 지나는 원은 몇 개 있다고 했니? 2개지요. 알겠지? 2개입니다. 무조건. 자,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 그려놓고 뭔 짓을 하냐면 큰 원과 작은 원이 접한다고 오해를 해. 안 접합니다, 얘들아. 접하려면 이 점이 XY 좌표가 같으면 접해. 알겠지? 안 접해요. 이 두 원 접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접하지 않습니다. 접하려면 특수한 점이 주어져야만 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작은 원이 반지름이 R1, 큰 원의 반지름이 R2면 얘는 중심좌표가 R1, R1이고요. 얘는 중심좌표가 R2, R2가 됩니다. 요렇게 겁나 큰 원. 자, 식을 세워볼까 일단은. 자, 일단은 1, 4분면에서 H,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X 빼기 얼 제곱, Y 빼기 얼 제곱은 얼 제곱이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4,5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18R 플러스 41 됐죠? R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겼죠? 맞지? R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R 값이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의 R 값이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들이라고. 이해돼? 됐죠? 자, 이때 애들이 중심 사이 거리를 물어보면요, 두근의 합 18 때리고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18 아니야, 얘들아. 18은 반지름의 합이고 중심 사이 거리는 R1 플러스 R2가 아닙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 2의 R1 빼기 R2라고 절대값. 이겁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야 돼. 알겠지? 두근의 합이 18이고 빼기 4R1, R2의 루트. 이거 변형 공식을 쓰던가 아니면 두근의 차 공식 2차 방정식 할 때 배웠지? 뭐 있었니?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때 쓰시면 되겠죠. 알겠니? 절대값 a분의 루트 d. 또 까먹고 뭘 자꾸 처먹는 걸 참 좋아한다 그지? 까먹고 또 까먹고 요걸로 구하시던가. 알겠죠? 자,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 말고 또 뭐 물어보겠니? 두 원의 넓이 합. 넓이 합. 넓이 합은 R1제곱, R2제곱 파이겠지? 이해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속을 수 있다. 접하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X축, Y축이 접하는 원은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지. 맞지? 4종류가 중심좌표가 다 달라요. 주어진 점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4,5면 1사분면이니까 중심좌표가 R,R로 적용되는 거야. 알겠니? 예전에 창과 3기였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나보고 원방 풀 때 오더니 선생님 R이 호수가 나왔어요 하면서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걔가 전교 3등이었어요. 잘하는 애였어. 잘하는 애인데도 나한테 그래 들고 오더라고. 겁나 욕먹었었는데 수업을 안 들었다는 거죠. 4분면 안 맞추면 R이 호수가 나옵니다. 얘들아 알겠죠? 호수 나오면 마틴이가 갔는데 또 R값이 음수 나오지. 그것도 마틴이 간 거예요. 얘들아 R은 반지름입니다. 식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알겠죠? 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실수를 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음. 자, 이제 개형 세트 했어요. 한 바닥 설명했습니다. 필기 내용 한 바닥 설명했어. 단톡방에 올릴게. 다음 두 번째. 자, 원과 점의 관계 설명할게요. 자, 원과 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원 있고 중심을 O로 표현할게요. 원 위에 싸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 외부의 점 A가 있습니다. 이때 PA 길이에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많이 물어보죠. 맞죠? 최대 최소는 아까 봤다시피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입니다. 그죠? 이때 이 두 친구를 곱한 수치는 뭐랑 같느냐? 접선 길이 제곱과 같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한 수치는 L 제곱과 같아요. L 제곱은 접선 길이입니다. 알겠죠? L 제곱 수치랑 같은 상식 알고 계시면 좋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 하나랑 그리고 비적인 얘기 하나 해서 두 개 잡아먹을게. 자, 일단 첫 번째 학코스 정리 활용 문제 한번 갈게요. 앞타임 애들이랑 요거 수업을 했는데 표정이 이것 봐라 하는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풀이를 극전환했어요. 원래는 이거 파푸스 정리 쓰는 거 맞거든요. 근데 모든 수학 문제가 그렇듯이 항상 열린 결말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는 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거지. 지금은 내가 수학을 3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했지만 나중에는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열린 결말이라는 거야. 모든 수학 문제는 그래요. 참 재밌지. 얼마 전에 3년 전이야. 3년 전에 진고에서 수학 4등급 받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1학년 때 속동 수업 할 텐데 갑자기 애가 수업 도중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야.
왠가 해서 따라 나가봤더니 펑펑 울고 있더라고. 왜 우냐 하니까 지나는 열심히 했는데 4등급이래. 그지? 옛날 등급 4등급이면은 전교 퍼센트 중에 40%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받았다고 막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해서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지. 그지? 가속도가 중요하다고. 오르고 있는 가속도. 이렇게. 그럼 너는 요 구간에 있을 뿐이다. 이 가속도가 똑같은 곡선이거든요. 근데 힘을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야. 힘을 똑같이 주고 있어. 하지만 유관상으로는 티가 안 나. 야, 인생이 1차 함수일 수 있겠니? 그렇게 단순한 곡선이겠어? 아니겠죠. 못해도 3차, 4차 함수까진 가겠지.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2차 함수란 말이야. 이 구간이라면 티가 안 날 거다. 조금만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수학 1등급 받았어요. 수능에서. 뭐 좀 슬픈 얘기는 다른 게 등급이 안 좋아서 재수를 했어요. 수학만 1등급을 받았어. 근데 수학 1등급 받으면 장점이 뭐냐면 수학은 1등급을 찍는 순간 공부 양이 확 줄어들어. 수능 기준이야. 내신 기준이 아니라. 수능 기준 1등급이라는 건 내려갈 일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는 그래요. 그래서 타 과목에 성적 치중해서 좋은데 붙어서 좋은데 붙었다고 쌤한테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여튼 뭔 소리 하다 헛소리 나왔니. 자 여튼 이 풀이는 다양합니다. 2개 보여줄게요. 2개 보여줄 건데 나는 둘 다 배워봐.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파푸스 정리입니다. 어제 배웠는데요. 공식 자체는 즐겁진 않지.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학생 때 약간 어떤 느낌 받았냐면 소 뒷걸음질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1년에 한 2-3번 나와.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틀려. 아 요거 쓰면 쉬운데 요거 쓰면 쉬운데 하면서 틀려. 이게 틀리고 또 한 6개월 지나 아 이 공식이 있었지 하면서 또 틀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 이거 외우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안 까먹죠. 자 공식은 이랍니다.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은 2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입니다. 자 이거 공식인데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라고 하면 요 부분이야. 알겠죠? 일치하는 거 보이지? 자 문제 일단 읽어줄게. 원방이 있고요. 두 정점 AB가 있고 P는 X, Y인데 원위에 싸돌아다니는 점이에요. 이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대최소 구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솔루션 한번 내볼게. 자 파푸스 정리를 적용을 하려면 중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점 미들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4,4인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몇 배? 2배가 되겠네. 그래서 PM제곱 플러스 AM제곱의 2배. 그러면 AM제곱은 2는 4, 2는 4, 8이네. 즉 뭐만 구하면 된다는 말이 돼? PM만 구하면 돼. PM만. 오케이. PM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쉽게 얘기를 하면 M에서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해라고 이 얘기라고. 즉 파푸스 정리를 쓰면은 M에서 원위의 점까지 최대 최소 문제 이걸로 이어지는 거야. 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4루트 2니까 4루트 2 플러스 반지름 마이너스 반지름이 뭐야? PM 값이야. 제곱은 아직 안 했다. 제곱 아직 안 했어요. 제곱 전개해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솔루션 보여줄게. 두 번째 솔루션은요. 예전 창원에 진해 중앙고 말고 창원 중앙고 내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창원 중앙고 내신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얘가 2일 때 나왔어. 얘가 2가 붙으면 애들아 파푸스 정리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파푸스 정리 친구인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건 또 고1 교육과정이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붙으면은 풀 수가 없어. 뭐를 써야 돼? 파푸스가 아니라 다른 풀이를 써야 돼. 즉 개수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얘는 쓸 수 없지만 얘는 쓸 수 있는 유형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쏠쏠합니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얘를 다 전개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P점 좌표있고 A점 좌표있고 B점 좌표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PA와 PB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각각 구해버리면은 x-2의 제곱 y-6의 제곱 x-6의 제곱 y-2의 제곱 다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80 됐습니까?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였니? 4였단 말이야. 해서 얘가 얼마야? 8인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16 x 플러스 y 더하기 얼마? 88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는 x 플러스 y 값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된다. 이해돼? 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맞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공 있어서 다 밀어붙여도 된다고. 파푸스 정리 꼭 안 써도 돼. 그러면은 단편적으로는 편해. 얘가 개수가 2가 있든 얘가 빼기든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알겠니? 근데 단점은 이거야. 나중에 너네가 진짜 파푸스 정리가 절실할 때 공식을 못 쓰겠죠. 맞지? 근데 파푸스 정리 잘 외우면 쓰시고요. 못 외우면 안 쓰셔도 심하리라고 봅니다. 자, 요거 최대 최소값 구할 거야 얘들아.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얘를 특정 상수 k로 잡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과 접한다 이용하시면 돼요. 접한다면 k 최대 최소값 나옵니다. 접한다 조건 뭐였죠? R은 D였습니다. 기억나지? 어제 했으니까 R은 D 쓰시면 돼요. 반지름이 2고요. 중심좌표는 0,0이고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0,0 대입하고 절대값이었으니까 K가 풀마 2루트 2가 나온다 이 말이지. 얘는 풀마 2루트 2. 됐죠? 굿! 똑같습니다. 답은. 자, 해서 파푸스 정리 유형이지만 다른 솔루션 보여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솔루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얘기할게요. 자, 원과 점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닮음비 얘기입니다. 요새는 중학교 때 닮음의 중심 이런 거 안 배우더라고. 맞죠? 도형이 닮음이는요. 요 위에 점을 이렇게 이으면 만약에 닮음비가 2대1이라 치자. 이었을 때 생기는 이걸 뭐라고 그냥 닮음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닮음의 중심. 배워도 될 걸 왜 빼는 건 모르겠다. 그냥 닮음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닮음인 도형은 항상 닮음의 중심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16이 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외부의 점이 하나 있고요. 8,3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얘는 A 포인트. 원위의 점 P가 있고요. 원밖의 점 A가 있어요. 자, P와 A의 중점 자취는 이라는 겁니다. 중점 자취는. 자, 느낌이 있죠? P가 이렇게 뒹글 움직이면 M도 어떻게 움직이겠니? 똑같이 뒹글 움직이겠지. 당연히 M은 뭐를 그리겠니? 원을 그리겠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M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오케이? 이때 쌤이 무슨 얘기 하겠니? 아, A는 닮음의 중심이야. 이 얘기 하겠지. 맞죠? 그럼 반지름이 몇 대 몇일까요? 1대
1이었으니까 1대 2가 되는 거고 얘가 반지름이 4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2가 돼야 맞겠지. 맞죠? 그리고 중심좌표도 당연히 뭐가 성립하겠니? 중점 조건이 성립하겠죠. 얘가 0,1이면 8,3이니까 새로 생긴 작은 원의 중심은 4,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푸는 게 닮음의 중심 관련된 자취문항입니다. 알겠죠? 맞아요. 힘내요, 얘들아. 저도 힘들어요. 다음. 얘들아,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 자, 해서 원과 점 얘기를 끝냈는데, 외적인 문항이 하나 있는데, 미리 하고 갈게. 하고 있는 거 맞지? 채점 선택 뭐해? 남고 내신, 진고 내신, 문성 내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왔던 이상하게 단골 문제였던 좀 예외적인 문항 하나 보여줄게요. 원이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안 할게. 이 길이가 4입니다. 이 길이가 2고요. 직각 2고요. 큰 원의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원의 중심이 O고요. 여기가 A 포인트입니다. OA 길이.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왜 자주 내신지는 모르겠어. 좋아들 하셔. 나 비켜줄까? 아니야. V 하면 내가 나오려나? 자, 여튼간에. 많은 친구들이 많이 푸는데, 제일 무난했던 풀이는,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제일 쉬운 풀이. 원의 중심을 0,0으로 설정하세요. 그럼 원방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얘를 A, B로 잡아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4입니다.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 제일 보편적인 풀이. 근데 또 다른 풀이도 있죠. 당연히 또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풀이를 하려면 우리가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하 챕터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한 명도 지금 필요한 상은 아니긴 해. 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공식 베이스가 완료가 돼야 기하 내용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좌표점으로 풀기를 바라고요. 기하 풀이를 하고 싶다면 다음에 해주도록 할게. 아마 이거 여러 번 시킬 거야. 내가 알아서 여러 번 시킬 거야. 한 4-5문제 똑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 번 시킬 거거든. 그때 기하 풀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 하면 되겠네. 원이 있어요. 요게 있어요. 원이 있어요. 요게 있어요. 원이 있어요. 요게 있어요. 자, 만나는 교점 개수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관계가 다르죠, 그지? 심지어 이름도 달라요, 그지? 얘는 활선이고, 얘는 접선이고, 얘는 그냥 직선이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안 만날 때는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결국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 반지름을 뺐다가 반지름을 더했다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 A, B 두 점이 있을 거고 원위의 점 P가 있을 거고 PAB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 단골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자, 요 얘기 저번 시간이랑 다르게 요거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요거 많이 할 겁니다. 실제 원방에서 메인 연산 중에 하나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현의 길이를 언제 구할 건데 하는 거지. 자, 일단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어제 했어요.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반지름. 근데 반지름은 문제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뭐가 구해져야 현의 길이가 나오니? D입니다. D.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즉, 이 현의 길이는 통상적으로 D제곱 빼기 R제곱의 루트의 2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인 요 D가 기반이 된다고. 그러면 현이라고 하면 D 기반 문제가 있고 D 기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닌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예쁜 원이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제곱입니다. 상당히 큰 원이고요. 원 내부의 점 3,4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3,4가 있어. 자,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을 L이라 부를게. 이때 L은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현이라 부르죠.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 배웠어. 맞지? 그러면 이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얘는 0,0을 지나면 최대가 될 거고 그때 L 값은 지름이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요거는 보통 안단 말이야. 그러면 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현재 얼마야? 3분의 4죠? 맞죠? 자, 이 친구를 다르게 돌려서 설명할 거야. 문제를 직설적으로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안 주고 m에 x-3 플러스 4 빼기 y는 0 요렇게 줄 거야. 얘랑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 n값을 물어보겠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몇 푼만 몇 지나면 된다는 거야? 0,0 지나면 된다는 거지. 반대로 최대가 아니라 이건 최소도 물어볼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가 될 때의 기억하세요. 수직일 때가 최소입니다. 최대가 될 때의 수직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면 이놈 기울기가 3분의 4였으면 최소가 되려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지름일 때고 뭐를 지날 때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다. 오케이? 그러면 원의 둘레를 2등분 할 때는 뭐를 지날 때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다. 기억나죠? 이까지가 뭐다? 그냥 중심 지날 때 지름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현의 길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부터 상관이 있어. 언제? 원의 둘레를 요거 좀 써먹자. 요거 치울 것 같은데. 원의 둘레를 3등분한다. 뭐를 한다? 3등분한다. 오케이? 원의 둘레를 3등분한다. 또는 활골 넓이 또는 활골 넓이 또는 부채꼴 넓이 또는 뭐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뭐 기반 문제다? 현의 길이 기반 문제라는 거야. 현의 길이 기반 문제야. 이런 애들은 현의 길이 구해라는 소리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D값부터 구해야 된다고. D값부터. 알겠지? D값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살짝 도형 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중학교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로 피타고라스 쓸 거야. 근데 문제 시작하기 전에 D값 구해야 되는 거는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죠? 다음 접선.
했고 접선 그다음 갈게. 자, 원과 직선 얘기하고 있어요. 원과 직선 얘기. 뭔가 직선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 저기 시체 하나 생겨가고 있어. 다시 움직인다. 그치? 밤이 되면 움직이지, 종기들은. 자, 원과 직선 중에서 접선입니다. 자, 접선 얘기하면서, 공식 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위의 점, 의점이, 사람 이름이 의점이면 웃기겠다, 그지? 예전에 중학교 동기 중에서, 동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람이 있었어. 성이 뭘까? 동이야. 진짜 이름이 동그람이었어. 웃기지? 그 친구 뭐 알고 살까? 자, 순간에 엄마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얘 얼마나 힘들겠어. 놀렸어. 자, 위에 점 공식 써볼게요. x제곱 대신에 x0x, y제곱 대신에 y0y. 이거 안 했었어요. 요거까지 냈고, 완전 제곱식일 때는 x0 빼기 a, x 빼기 a. y는 똑같으니까 안 적을게. 이거 어제 안 했다.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x0. 요거까지 추가합니다. 자, 쓰는 방법 한번 보여줄게요. 힘내. 그래. 파이팅. 26, 20. 자, 2,2에서 접선 방정식 만들어 볼게. 2,2는 원 위에 점이다. 알겠지? 무섭게 뭐까지 돌리지 마. 쉴 시간 줄게. 좀만 있어봐. 자, x제곱 대신에 x1, x. 그리고 x 대신에 요거 쓰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x0. y제곱 대신에 y1, y, y0, y, y1, y나 y0, y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개형에서 쓰는 거고요. 이해되니? 실제 원방 접선 만들려면 조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기울기가 m일 때 접선 방정식. 중심이 0,0일 때만 쓰길 바라고요. 0,0이 아닐 때 보통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굳이 쓰지 마세요. 다음, 자, 원방이 요렇게 있을 때, 밖에점 3,5를 지나는 접선 방정식. 즉, 밖에점에서 접선 방정식 한번 가볼게. 자, 밖에점에서 접선 방정식이라는 거는 R은 D를 쓰겠다는 거야. 원래 R은 D가 진리입니다. 알겠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원방에서 메인 연산은 D 연산입니다. D. 직방 연산이라고.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써. 그러면 3,5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됐니? 데리고 왔지? 그러면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씁니다. 루트 개수 제곱의 합에 0,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5의 절대값. 얘가 얼마다? 1이다 하면 접한다는 게 완성되는 거지. 그러면 n값이 2개 떠야 돼. n값이 2개 떠야 돼. 알겠지? 어떻게? 요렇게 1개, 요렇게 2개, 2개 떠야 돼, 얘들아. 2개 떠야 돼. 강조했다. 2개 떠야 돼. 왜냐?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답이 1개야? 아니야. 답은 무조건 2개야.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끄면 접선은 무조건 2개여야 돼. 그럼 왜 1개가 나왔을까? 하면은
중요하다. 잘 들어봐. 관우야 잘 들어봐. 밖의 점이 여기 있으면 n값이 하나만 떠요. 언제? 이런 친구가 끼어버리면. 이런 친구가 뭔데? n값이 없는 친구. x축이 수직인 직선이 끼어 들어가 버리면 n값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접선은 2개 나와야 돼. 1개가 나오면 의심해라고. 이 새끼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점이 주어졌느냐? 반지름과 관련된 점이 나와 있어. 이해돼요? 1,5 이런 점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n값 하나밖에 안 듭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원과 직선 파트는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 공통접선은 원과 원 관계 들어가면 설명할게. 조금만 커트해서 5분 정도 쉬었다 갑시다.